역사 속의 울릉도와 독도. 울릉도는 어떻게 우리 땅이 되었나? 울릉도는 1416년부터 시작해서 468년간 한국인이 살지 않았던 섬이었다. 그렇다고 무인도는 아니었다. 일본인 어부들이 오고 가면서 고기도 잡고 벌목도 하던 곳이었다. 어라? 분명 삼국시대부터 울릉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었나? 물론 우리 영토였다. 일본 스스로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 데스.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까닭은 조선의 캐캐 묵은 공도정책 때문이었다. 사실 조선 정부는 울릉도라는 섬의 존재를 거의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17세기 후반 안영복이라는 어부의 노력으로 겨우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받은 이후로도 조선은 200년 동안을 계속 공도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수많은 일본 어민들이 제 집처럼 들어와 살림을 배워가고 어지어원을 쓸어가고 있었다. 아, 놔. 울릉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열강들의 식민지 경영이 본격화되는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1882년 고종은 무관 이규원을 불렀다. 생각해보니 울릉도가 걱정일세. 거기가 요즘 어떤지 한번 조사해보도록.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규원은 울릉도 일대를 샅샅이 조사하게 된다. 이때 독도로 추정되는 섬도 발견하게 된다. 그래, 가보니 어떻던가? 큰일이 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곧 일본에 빼앗길 듯 싶습니다. 일본인 수백 명이 살림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있고 인근의 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아예 섬 내부에는 일본국 송도라는 팻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허허, 정말 큰일이구만. 자칫하면 섬을 일본에 빼앗기겠어. 그런 이유로 고종은 부랴부랴 공도정책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울릉도 초기 개척민의 집이다. 1884년 사진이다. 울릉도에 살 사람을 모집해서 앞으로 그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이때가 1884년의 일이다. 독도는 과연 우리 땅이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열을 올리지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증거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흔히 고지도나 고문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 예컨대 16세기의 팔도 총도 등을 보면서 19세기 해동여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을 쉽게 독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죽도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물론 죽도가 아닌 독도일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게 고지도에는 독도로 추정되는 섬에 산봉우리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죽도에는 산봉우리가 없는데 독도에는 산봉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의 섬은 독도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증거다 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도 옹색하지 않은가. 게다가 이런 주장에는 반박 자료도 여럿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우산 무릉의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도에 그려진 섬이 죽도인지 독도인지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가까운 거리라면 죽도가 맞겠지만 청명한 날에 보이는 섬이라면 독도가 아니겠는가. 18세기 조선 조정에 보고된 울릉도 도형에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산도는 대나무 밭으로 우거져 있는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밭이 있는 섬이라면 독도가 아닌 더욱 죽도에 가깝다. 고로 우리나라 고지도와 고문서에 소개된 자료를 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 때문에 독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약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긴 이르다. 의외로 일본인들이 가진 고지도와 고문서들 중에는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는 식의 자료들이 여러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 안용복 사건 이후로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공식 인정했던 일본은 간헐적이기는 했지만 울릉도에 도애하는 어민들을 제재하고 있었다. 때문에 어쩌다 단속하는 날 재수없이 걸려들면 목이 날아가는 시기였다. 1836년에도 울릉도로 무단 도애하다가 붙잡힌 어부의 처형 기록이 있는데 당시 처형 기록에는 친절하게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바로 이러했다. 사실 당시까지 조선 정부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일본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87년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하부 기관에 직접 하달하기도 했다. 이때도 지도가 그려진다. 당시 일본은 지도 제작 기술이 향상돼서 그 모습이 꽤나 정확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사진이다. 얄짤없이 독도가 맞다. 1894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 국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도는 어떻게 일본 땅이 되어버렸나? 일본은 원래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명칭이 뒤바뀌게 된다. 일본인 스스로 도해금지법으로 울릉도 독도에는 비밀리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독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일본 어부들의 사진이다. 1936년도 사진이다. 다케시마? 마츠시마? 모두 처음 듣수문이다. 그러던 중 19세기 후반 서양 함선이 마츠시마와 다케시마 명칭을 바꿔 쓰고 말았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서양의 지도를 일본 해군성이 역수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울릉도는 마츠시마, 독도는 다케시마가 된 것이었다. 일본인들에게도 워낙 듣보잡이었던 섬이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를 거의 모르고 살았듯이 일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울릉도? 독도? 하지만 정작 독도의 국제적 명칭은 리앙쿠르 암초로 알려지게 된다. 18세기 중엽 리앙쿠르호가 독도에 난파당한 뒤 붙였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섬이 아닌 암초로 명칭된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근대 일본에서는 한동안 독도를 리앙쿠르도라고 불렀다. 리앙쿠르도는 우리 땅이 아니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조선의 영토라고 해주고 있었고 서양의 지도를 통해서도 그 존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기로 했다. 바로 1990년 대한제국 칙령에 의해서였다. 이때 독도의 이름은 석도였다. 석도는 앞으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에서 관할하라. 당시 대한제국의 칙령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제국은 서양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었다.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칙령이라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철저히 무시된 모양이다. 일본이 러일전쟁 도중인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버렸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선점하면 인자데스. 이때 재빨리 섬을 차지했던 이유는 물개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물개가 많이 서식하문이다. 독도의 물개 포획 장면 사진이다.
그리고 등대도 세워진다. 일제에 의해 세워진 독도의 등대 사진이다. 이럴 때 조선은 무엇을 했나? 왜 반박하지도 못했을까? 사실 1904년부터 조선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었다. 러일 전쟁으로 주둔한 일본에 의해 한일 의정서가 강제로 체결되었고 일본인 고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1905년 일본이 겨우 조그만 바위섬을 가져가겠다는데 딱히 뭐라고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